작품 속 캐릭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애자라는 한 인물을 또 알게 되네요. 저희 모두 알게 된 것 같고 우리 후보님이 어떤 생각하시는지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런 강력한 K 콘텐츠의 힘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히려 가장 좋은 시기인데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그 어느 때보다 나오지 않나 싶은데 자, 지금 K 콘텐츠가 겪고 있는 문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윤재균 감독님 한번 콕 집어서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예, 일단 그 후보님 뵌다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셨어요?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상업 영화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극장에 이제 사람들이 잘 가지 이제는 않고 그래 됐죠. 예. 그리고 그 극장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당연히 그 대기업에서는 OTT로 영화를 만드는 게 투자과 또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또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볼만한 영화가 없다고 또 계속 그 불만이고, 이게 지금 한국 영화계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 영화는 지금 현재 상업 영화에서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중증 외상 센터에 들어와 있는 응급 환자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 확신은 있습니다. 아마 한 짧으면 한 2, 3년 내에 길어도 아마 5년 내외에 되어서 아마 한국 영화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 외상센터에 들어와 있는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영화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 사실은 그 고민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긴급한 수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걸까요? 예, 그래서 후보님은 또 추진력도 있으시고 또 구체적인 거를 또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지금 그 시장에 이 영화 산업을 맡기기에는 지금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영화판에서 영화 산업으로 키운 데는 기업들의 역할이 사실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기업의 목적이 결국은 그 이윤 극대화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사업에는 그 어느 기업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왔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현실이고, 그 기업들의 돈을 받으려면, 투자를 받으려면은 제작사한테 50% 투자를 어디서 받아오라고 하는 게 지금 정확한 현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작사 보고도 다른 데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영화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에 맡기기에는 한국 영화계는 빠른 시간 안에 붕괴될 것이다. 이게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한시적으로 1년에 한 편씩 정도는 한국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시면, 제작 지원을 해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투자 사업을 한번 영화에 직접 직접 펀드 투자를 해라. 정부에서 투자 사업을 해주시면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업 영화의 평균 제작비가 순재 요즘 한 70억 내외 되거든요. 그거를 1년에 한 달에 한 편씩 정도를 12편 정도 1년에 한 1,000억 정도 그거를 해서 한 2년 정도만 해주시면, 왜냐하면 상업 영화가 이제는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업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딱 2년 정도만 한번 해주시면 그 안에 분명히 다시 관객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영화가 저는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면 지원이 끊기면 또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만 그렇게 정부에서 해주신다면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 저는 그 안에서 또 좋은 컨텐츠가 나와서 다시 관객이 극장으로 올 수 있는 또 계기는 분명히 그 안에서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내가 오늘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 영화 제작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실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성남에 있을 때도 영화 제작 지원을 했는데 시 예산으로.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 열심히 착하게 한 사람은 기억을 해줘야지. 네, 경기도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게 꽤 성공적이어서 독립영화 제작 지원을 했어요. 중간 3억, 5억 이렇게 주는데,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죠. 특히 이제 독립영화 제작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상업 영화야 뭐 돈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는 걸 돈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어쨌든 풀밭을 많이 키워야 되겠더라.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하다 그다음 생각한 게 이 영화라고 하는 게 제작비도 중요한데 시나리오가 엄청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시나리오 작가들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성 기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도제 비슷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네. 이것도 제작 키우세요? 드라마 작가는 작가협회에서 그런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나리오 작가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 합숙 그러니까 그것도 만들었어요. 고향에 어디 만들어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최근에는 영화관들이 문을 닫잖아요. 전부 집에서 이걸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냐? 못 피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 플랫폼을 전부 외국에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 런칭을 하려면 다 그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얘기를 다 알고 지금 박혜영 작가 막 준비하고 아, 있는 그런가요? 얘기 없을 그래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이제 플랫폼이 없으니까 이 플랫폼을 공용 플랫폼을 만들든지 내가 옛날 배달 특급 만들듯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제작 지원을 해도 그냥 그 물 뿌리는 때까지 살겠지만 아니면 말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는 이 주요 요소가 뭐냐. 일단 컨텐츠, 그러니까 네. 시나리오가 중요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작 역량, 그러니까 이 제작 역량이 사라지잖아요. 그 요걸 유지를 해야 될 테고 세 번째는 제작 비일이 되고 네 번째는 뭐 어디다 보여줄 거냐. 요거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이 할 건 하고 이제 정부가 할 것도 정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작가 역량 육성이 제일 큰 게 아닐까. 우리 작가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박혜영 작가.